안녕하세요. 검찰이 저렇게 나오는 건 작정하고 나오는 거잖아. 작정했죠. 작정했지. 들이받기로. 자, 국정농단으로 우병우 사단, 그러니까 검찰이 조작질하던 사람들이 그때도 걸렸어요. 생각해 보면. 우병우 사단. 예, 그때도 검찰이 봐주고 문제가 있었다. 그때도 검찰 개혁 얘기가 나왔어요. 생각해 보면. 근데 그때 그 검찰에서는 목소리를 하나도 안 냈는데 목소리를 내던 사람이 있습니다. 청와대 우병우 사단에 있다가 동부지검으로 갔던 우진우 검사가 거기서 자, 문재인 정부도 블랙리스트 만들었다. 그러면서 환경부와 압수수색을 하다가 법원에 제지당합니다. 제지당합니다. 워낙 압수수색 영장을 너무 많이 넣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그 우진우는 수사를 하다가 기소를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는 변호사로 가죠. 그 작전을 쓰던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어차피 정권 오래 못 가. 권력은 유한해. 검찰은 오래 가. 그런 애들이 몇 명 있었는데 이게 우진우 작전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그런 작전이 있었고 네. 김민석 후보자를 상대로 이 작전을 펼치는 것도 그 라인인 거잖아. 네. 결국. 지금 검찰이 다 조용하고 뭐 반기를 드네 뭐 하네 그러지 않아요. 안 하는데 아니야 싸우겠다. 그리고 끝까지 할 것은 해야 된다. 할 것은 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이게 존재감 얼마나 돼? 그 사람들이. 한 2, 30명은 된다고. 2, 30명? 그 사람들이 지금 심우정과 서울중앙지검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게 힘을 쓸 거라고 보입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제 앞에 저도 기소할 거라고 전략은 선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랬으니까 배당을 했죠. 12.3 내란 일어났잖아요. 이틀 후인가 국정원장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장원을 네. 사실상 고발을 사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알 수 없는 시민단체 홍장원을 그주 토요일에 고발장을 접수를 해요. 냈어요. 근데 그거를 다음날 배당했어요. 중앙지검에서. 아, 그것도 있었다. 그리고 일요일에 CCTV 공개해버리지. 일요일에 홍장원에게 소환 통보를 합니다. 바로. 나오라고. 딱 보니까 나가면 구속되게 생겼잖아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검찰은 조금 반드시 위에서 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검찰은 지금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우정이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 이유도 지금 심우정 씨가 김건희 씨하고 김주현 민정수석하고 세 명이서 지금 협잡한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비하폰 통한 거. 네, 비하폰 통합부터 시작해서 실제 그 주변에서 윤석열을 구속을 풀어주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했던 내용들도 사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좀 알고 있거든요. 민정수석이 큰 역할을 했다고 그때 소문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 사람들 내란 특검을 조금만 건드려 보면 실질적으로 심우정이 핵심에 있어서 김주현 심우정. 그래서 김주현. 심우정을 김주현보다도 이제 심우정을 왜냐면 심우정이 이제 검찰총장으로서 한 게 많으니까 특검에서 사실은 잡아다가 이걸 할 수가 있고 이때 윤석열도 지금 잡아서 하려고 했다. 내가 3차 세포 이거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말씀 맞는데 다 불러가지고 망신 주고 기소할 생각은 당연히 기소할 있는데 생각이에요, 우리.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우리가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검찰보다 더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더 세게 누가 더 빨리 하느냐 그다음에 밑에 있는 검찰들이 누구에게 협조하냐 이거에 따라서 좀 검찰에서 그 주요 민정수석 라인에 빨리 있는 잡아야 돼. 사람들을 민정수석 빨리 정리해야 해야 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속도를 못 내고 있어요. 이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도 비슷한 이유라. 지금 그 아크로비스타에서 계속해서 이런 식 검찰이 계속 잘 싸워. 이재명 내가 전체를 다 기소할 네. 거라 본다니까. 그래가지고 탄핵시켜야 된다. 이 얘기를 벌써 하고 있어요. 걔네. 니네도 그러니까. 그렇지 그랬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네, 이거 그러니까. 보여주겠다는 거죠. 어차피 권력 초기에 검찰 개혁은 있었고 검찰 개혁이 된 적이 있었니? 그 얘기를 할 텐데 계속 이 정도 반발 당연히 있을 거고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지랄 하겠습니까? 그거 분명히 용기를 갖고 네. 제가 늘 단호하게. 말하는 거지만은 좋은 정책을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그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배짱과 용기. 지지난 정부에서 그거 없어서 그냥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이거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하나에 해체하듯이 어느 날 그렇죠. 갑자기 신속하게 예. 해머로 꽝 때려야 돼요. 더군다나 뒤에는 지금 그 수많은 5천만의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이쪽이 저쪽도 마찬가지로 야 검찰이 해도 너무한다라는 인식은 지금 다 퍼져 있는 있어요. 거잖아요. 이미 다 있죠. 있어요. 다 있죠. 예, 양쪽 모두. 그거 얼마 못 갑니까? 그 법이-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사람을 일단 드러내야 됩니다. 빨리. 김용현이 보석을 허가를 해주겠다고 검찰과 법원이 합의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나가라 그랬더니 일주일 더 버티겠다. 자기는 저는 그때 판단을 잘못했어. 나갔어야 돼. 그렇죠. 김용현이 나갈 것이다. 결국은 그때 일주일 동안 못 볼 거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버틴 이유가 뭐였냐면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안 치고 구속 취소 아니 뭐 다시 경찰이나 다른 데서 움직이더라도 자기네들은 그리고 특검은 추가 기소 못한다고 생각했어. 그렇죠. 특검은 생각 못 하고 아니 초동 아크로비스타나 김용현 주변에서도 구속은 안 되니까 그렇게 배짱 있게 나가고 계속 메시지를 낸다.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추가 기소를 못한다고 생각했으니까. 네. 그런데 특검이 훅 들어오는 거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특검이 엄청나게 빨리 추가 기소를 한 거야. 네네. 예. 오늘 조특검이 그런 건 잘하네. 잘하네. 너무 잘한대요. 그런 거는 무죄도 안 받는데요. 다 유죄를 하는데. 그리고 언론전도 잘하는데요. 오늘
나 홍보 진짜 잘하지. 그 사람 언론 잘하는데. 대검 대변인 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수사할 때. 아, 여기는 변협 대변인 했어. 나 변형 그러니까 대변인. 잘 아시잖아. 노무현 대통령 수사 내란 특검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실질심사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네, 오늘 나가면- 오늘 네. 2시인가? 특검이 나갑니다. 2시에. 네, 2시 반. 그리고 지금 공소유지도 넘겨받은 거 아니야? 네, 네. 그러니까 속도가 엄청 빠르네. 네네. 근데 한성진이 이제 이 영장 근데 난 이번에는 괜찮을 거예요. 기존의 걸 반성하고 왜? 괜찮을 아니 이번에는 1심 반성하고 때 징역 1년 준 사람이에요. 이재명 이재명 이번이 대통령 오히려 헌법대. 자기의 색깔을 좀 바꿔야 될 때가 왔기 때문에 이번엔 잘 될 거라고 봐요. 이번에 했던 거잖아요. 이재명 선거법 1심 네. 징역형 때린. 그렇지. 기본적으로 주대가 아주 강하진 않아. 그래요? 상황 따라 틀려. 이화영 전 부지사 대북 송금 사건의 판사도 신진호 판사였나요? 그분도 그렇고 없는 말 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판결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김용현의 혐의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때랑 어렵지 다를 않게 겁니다. 판단됩니다. 네. 네. 오늘이에요 오늘 2시. 네, 근데 오늘 여기서 만약에 구속이 연장이 돼버리면 나머지도 다 구속 연장된다고 봐야 되죠. 그렇지. 이제. 나머지도. 근데 나머지도. 내란 특검이 나머지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특검 그 구속 연장을 위해서 지금 다 장치를 빌드업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괜찮습니다. 아니 그 조특검이 본인에 대한 그 의구심, 네. 그 의심 자체는 알고 있는 것 같아. 안 네, 좋은 알고 검사였는데 좋은 특검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조특검이 안 좋은 녀석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돼 있었대요. 진짜 저장된 거 맞아? 거짓말 아니야? 아 나는 거짓말을 보여지 마, 안 한다니까. 보여지 마. 제가 모자라가지고 거짓말을 못해요. 모자라다니. 뭐라고 써 있어? 저걸 찾는데 뭐라고 이렇게 오래 써 있어요? 걸려. 안 좋은 녀석. 주진우 의원은 왜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와가지고 아니 그 사람은 확신범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 계속해서 틀린 말을 합니다. 계엄 때, 그 다음에 탄핵 때, 대법원 재판 때, 그 다음에 파기 재판도 제일 먼저 얘기했던 사람이고 얘기했는데 틀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도 알아요. 근데 용산의 대변인 역할을 해야 되기 용산 때문에 대변인. 이렇습니다. 계엄 다음 날. 주진우 이 사람은 한남동 관저에 가 있었어요. 아무도 그 거기하고 그리고 접촉이 안 될 내가 그 다음 날도 사실 계엄 당일날 네. 그 국회의사당에 들어갔던 국민의힘 의원 중에 한 명이에요. 주진우 예. 의원이. 근데 주진우 의원이 어딘가를 자꾸 통화를 하거든요. 예예예. 용산 쪽하고 통화하지는 않았나? 윤석열과 그때. 김건희의 충실한 이비이기 때문에 지금 주진우가 계속 나오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계엄 해제 그때 그 전화했어요. 당시에 본회의장에 들어와 있던 10몇 명의 국회의원 중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영상 보면 이 주진우 의원이 통화를 계속 한단 말이지. 그때 누군가는 예. 그 안에 몇 명 들어 있는지를 윤석열에게 계속 연락해 줬을 것이다. 이런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네. 그러면 그 18명 중에 예. 윤석열과의 통화 기록이 있는 사람들 찾아봐야 된다는 거지. 나는. 예,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야, 네. 중요한 관여자지. 근데 용산하고도 막 했을 거예요. 용산하고도 했는데 그 다음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중진 의원하고 차를 마시는데 이분이 너 주진우 의원 봤니? 이렇게 보셨어요? 그랬는데 안 봤는데 그래? 그러면서 전화를 했어요. 그 주진우 의원한테. 다음 날? 네. 너하고 만나고 만나고 와 있을 때 전화해서 잠깐 오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저희 그 관저에 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 사람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막 수사하고 막 이렇게 검찰 개혁에 저항할 때 그때 윤석열 검사는 서울지검장이었나요? 특검으로 그 수사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국정농단 수사를 주도하고 있을 때 주진우 검사를 막 욕했어요. 저 뭐 철도 없고 이 아, 윤석열이? 윤석열 검사가 주진우 검사를 막 욕하면서 윤석열 검사가 아주 쌍욕을 하면서 얘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검찰에서 한 줌도 안 되는 애들이 남아가지고 우병우 지키고 박근혜 지키려고 한다. 검찰 개혁해야 되는데 막고 있다. 아, 초기만 하더라도. 이 욕을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주진우가 변호사가 된 후에 김건희 변호사가 됩니다. 그때부터 갑자기 들어와서 애지중지하고 애지중지? 애지중지로 변했다.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주진우 검사가 용산 일 그리고 그 한남도 김건희와 윤석열의 법적인 문제를 다 이 사람이 오케이.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김건희 수사에 통일교가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통일교 전 간부가. 그렇죠. 이분이 입을 아직도 제대로 열고 있지 않는 거잖아. 근데 통일교는 특징이 있어요. 통일교는 변호인단이 엄청나요. 어.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변호인단이 다 막아줬어요. 어. 그래서 이 통일교는 사실은 문제가 생기면 꼬리 자르기를 되게 잘하고 자기네 이 본단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데서 그동안 해왔었고 실제 이 엄청난 군단들이 미리 계획을 다 짜줘요. 문제가 생기면. 그런데? 이번에도 그 개인적으로 준 선물이다라고 하면서 실제 그 이인자라고 하는 사람을 다 이미 쳐내는 것으로 작업이 됐고 그래서 주변 중간에 징계를 이 사람하고 그 뭐 이모 씨라는 사람하고 같이 징계를 이제 시켜버려서 너는 왜 일탈 행동을 하니? 일탈. 너는 왜 우리 교단에 해가 될 만한 행동을 하니? 너는 너 혼자 잘못한 거니까 절로 가라. 이런 식으로 다 미리 좀 쳐내는 것으로
끊어내는 걸로 좀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통일교에 있는 그 문제의 그 사람이 나 더 이상 못 참아. 나도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말할 거야. 나를 보여주지 않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가지고 그 처제까지 나와가지고 네. 나 협조할 겁니다. 나도 알고 있는 거 되게 많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분위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전에 없던 일이에요. 통일교회. 네, 원래 안 그랬어요. 그 우리를 자르면 동안에는. 자기가 다 이렇게 안고 갔거든요. 지난번 국정농단 때도 네. 사광땡 그 사장이라는 사람이 세계일보 사장을 지냈던 사람이 그분 유명하지. 예, 이번에 윤여고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 나의 불찰이다 하고 안고 그치. 갔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약간 그게 다릅니다. 달라졌어요. 예, 국면이 남부지검에서 수사하다가 어디까지만 가고 안 했어요. 더 이상 안 했잖아. 안 물었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지도 아는데 거기까지만 적어놓고 추궁하지도 않고. 안 했습니다. 박건욱 검사가 거기까지만 갔습니다. 여기는 그 친윤의 막내급이 되는 사람인데 검사들이 안 했는데 이번 특검은 좀 다릅니다. 조은석 특검이지. 네? 조은석 특검이 한 게. 선빵을 놓칠 사람이 아니에요. 김건희 특검도 놓치지 않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김건희 특검인데 우리가 먼저 해야지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조은석 특검 쪽에 윤석열이가 더 빨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조은석이 또 김건희를 놓치지 않습니다. 근데 최상병 쪽에서도 간단치 않습니다. 경쟁. 모든 수사가 마지막에는 다 김건희 씨 이름이 나오잖아. 윤석열한테 갔다 김건희로 갑니다. 원래는 병합되는 게 맞는데 직위원 거를 뺏어올 수도 있어요. 직위원한테 안 갈 수. 직위원한테 주는 거를 지금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요. 아니 사법부는 신뢰하고 아니 사법부는 안 바뀌었잖아요. 사법부는 신뢰하고 우리가 신뢰 안 하니까. 김용현은 지금은 멘붕인데 끝까지 싸운답니다. 윤석열이 계속해서 윤석열, 김용현은 거의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상태인 것 같아요. 딸 변호사를 통해서 그리고 다른 메신저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지난주 초반까지만 해도 60%의 국민이 우리를 지지한다고 그렇게 그런 생각하고 망상이- 있어 아직도? 네, 그런데 그렇게 어제 지난주부터는 51%로 바뀌었더라고. 망상이 빠져 있죠. 마이너스 좋겠다. 50%. 그러면서 자기는 나온다는 거예요. 계속 김용희 의원이 다 사는 사람들은 못 나온다는데 나온다. 그리고는 바로 정치 활동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현은 나와서. 네. 김건희 녹음이 전화 주문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네. 있었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종호 있잖아요. 블랙펄 대표 네. 재판 받았잖아. 네. 2022년에 재판 기록에 저 얘기가 있습니다. 김건희 명의의 미래에셋 대우 계좌는 대부분 HTS를 통해서 홈 트레이딩 시스템. 네. 주식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네. 대부분 모두가 아니고 네. 대부분. 몇 개는 전화 주문이 있다는 거. 그게 대부분. 지난번에 내가 말했던 그 딴 주머니 찬 거 최소한 2건은 김건희가 전화 주문이 있었고 그 외에도 여러 건이 있다고 봐요. 공범들은 HTS로 거래를 다 했고 김건희는 거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 거래한 거는 있었어요. 최소한 2건은 딴 주머니도 있었고 그 외에도 저희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게 있으니까는 저기서 대부분 HTS라고 거래를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또 과거에 신한증권에서는 그렇게 공범들한테 위탁을 하고서는 그걸 다 확인하는 전화가 김건희가 있었어. 대부분 저렇게 했다. 어떤 검사가 이런 주장을 했어요. 김건희가 최소한 공범인데 주범이 될 수 있다고. 이거 주범의 수사하다가 수사 검사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김건희는 예. 갑중의 갑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남편이 그 특수부 그때 당시에 2010년 당시에 중앙지검 특수부 부장검사였기 때문에 갑중의 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래에셋 공범들이 주가 조작하는 계좌에 이거는 내가 따로 할게 하고서는 딴 주머니까지 사고 있을 수 있는 그 권력이었던 거예요. 최은순과 이제 원래 권오수가 잘 알았고 투자 정도가 아니고 상장에 대한 설계를 같이 했다. 도이치 내부의 재무 임원이 위험합니다. 이렇게 상장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계속 반대 의견을 하다가 퇴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지금 주범의 공범. 네. 그 얘기를 수사 검사가 했었어요. 근데 그 사람 배제됐죠. 그 당시에 정말 잘 수사한 사람 검사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지금 특검에 합류해 가 있거든요. 윤석열이 대통령 될 경우를 대비했고 이재명이 대통령 될 경우를 대비했다고 저는 봐요. 근데 검사들은 특별히 특수부 검사들은 일단 무슨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전방위적으로 다 텁니다. 털고 나중에 정리를 어찌 하느냐, 어디까지 봐주느냐, 이걸 잘하면 능력이 있다. 이런 건 한동훈이 잘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가 평택항에 거기가 처음 마약이 아니고 농수산물 이제 관세 네네네. 구역이거든요. 이게 엄청 돈이 된다고 그래갖고 원래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성열 씨라고 네. 그 슈퍼마린이라는 회사에 있었어요. 그래서 억울하다고 그래서 제가 4년 전에 KBS 있을 때 그때 뭐 만났었어. 기억난다. 최은순 동생이었나? 최은순 고모하고 고모부가 그걸 호로록 했다고 그래갖고 예, 맞아. 그런 얘기 나왔었어요. 그게 엄청 돈이 되는데 그게 권력을 끼고 하고 권력하고 이제 무슨 대기업 라면 회사하고 같이 끼고 해서 호로록 했다고 그래갖고 그런 억울하다. 주장은 땅은 있지. 네, 이 부분에 대한 사기를 평택 지방에서 한 거는 맞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거기서 최은순 씨가 사업을 하고 있는 건 맞는 건가? 그러니까 그 건물, 건물? 건물 땅 이런 최은순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100억짜리 지금 건물 지금 사기치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 아니, 또 주진우 의원 저희 뉴스탑에 돈 줄 게 있어요. 2천만 원인가 돈 줄 게 있는데 안 주고 있어요? 아직까지 돈을 안 줘서 저희가 압류해. 압류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일부 좆재벌이라고 박수정 변호사 전관 출신 네. 검찰 출신 변호사가 주식시장에서 뭐 M&A 같은 거 불법 저지르다 남부지검에 잡혀갔는데 이 사람 수사 기록을 저희 뉴스타파가 보니까 검사 22명과 연락한 통화 기록이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정관들이 무마해 준 거 아니냐 의혹을 제기했는데 주진우가 저희 상대 소송을 걸었다 다 졌어요. 오케이. 저희 변호사비 물어줘야 되잖아요. 자, 지금 미납이 있다길래 오늘 바로 가서 압류 조치하도록 알았어요. 하겠습니다. 받아와. 옆에 주진우가 좀 줘. 아유, 좀 죽겠어요.